룸사롱 문이 천천히 열리고 5명의 여성이 일렬로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들은 각자 자리를 찾아 앉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들어온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분명 아내의 여동생 혜정이었어요. 형, 형부, 이게 무슨 일이지? 혜정이가 왜 여기에? 제발 언니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나도 마찬가지야. 네 언니가 이 사실을 아는 날에 나도 죽어. 회식 자리 룸사롱에서 아가씨로 처제가 들어온 아찔한 실화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1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진수는 올해로 54살 중견 건설회사에서 25년을 일한 부장이었죠. 회사 연말 회식 자리에는 부서원 12명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소주잔이 오가고 젊은 직원들의 농담 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어요. 부장님,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엔 우리 부서 매출 1등 찍읍시다. 건배 소리와 함께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진수는 빈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턴가 이런 자리가 즐겁기보다는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을 거고 딸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겠죠. 요즘 집은 그저 잠만 자러 가는 곳이 된 지 오래였어요. 부장님, 2차 가시죠. 오늘은 제대로 풀어야죠. 영업팀 김대리가 붉어진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2차는 어디로 갈까요? 룸사롱이요. 오늘 제대로 한번 놀아봅시다. 진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평소 같으면 난 먼저 들어간다며 자리를 떴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집에 가기 싫었죠. 텅 빈 거실 말없는 아내, 냉랭한 공기가 기다리고 있을 집. 그래, 오늘은 나도 한번 놀아볼까?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택시 2대에 나눠 타고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고급 룸사롱이었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양복 입은 지배인이 정중하게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진수의 심장이 묘하게 두근거렸어요. 이런 곳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두 번 정도? 아니, 어쩌면 10년은 더 됐을지도 모르죠. 여기 VIP룸입니다. 편하게 계세요. 넓은 룸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신이 나서 자리를 잡았고 곧 양주와 안주가 테이블 위에 차려졌어요. 도우미 분들 들어오십니다. 지배인의 말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룸문이 천천히 열리고 5명의 여성이 일렬로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들은 각자 자리를 찾아 앉기 시작했어요. 진수는 무심코 술잔을 들어 올렸죠. 그때 마지막으로 들어온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손에 쥐고 있던 술잔이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죠. 진수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졌습니다. 그녀는 분명 아내의 여동생 혜정이었어요. 31살 3년 전에 이혼하고 소식이 끊겼던 바로 그 처제였죠. 혜정의 얼굴도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형부.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온 그 한마디가 룸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주변 직원들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입구 쪽에 서 있었어요. 다른 도우미들이 직원들 사이에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혜정만 어색하게 서 있었죠. 야, 너는 여기 앉아. 김대리가 한 도우미를 자기 옆으로 불렀습니다. 너는 저기 최 과장님 옆에, 제일 예쁜 언니는 우리 부장님 옆에 앉아야지. 박사원이 혜정을 가리키며 웃었어요. 진수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안 돼, 제발 다른 사람이. 하지만 다른 직원들도 맞장구를 쳤죠. 맞아, 부장님 옆은 최고 미인이 앉아야지. 언니, 부장님 옆으로 가세요. 혜정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저는 다른 분 옆에.
에이, 뭘 그러세요? 우리 부장님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직원들의 재촉에 혜정은 어쩔 수 없이 천천히 진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마치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혜정이 진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죠.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혜정이가 왜 여기에? 손이 떨려서 새 술잔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혜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술을 따랐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술병이 잔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술잔을 왜 떨어뜨리셨어요? 옆에 앉은 김 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손이 미끄러웠어. 진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선은 자꾸만 혜정 쪽으로 향했습니다. 3년 전 혜정은 남편의 외도와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했었죠. 당시 아내와 함께 혜정을 위로하며 언니 집에서 지내라고 제안했던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혜정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며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그 후로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었죠. 연락도 뜸해지고 가족들은 혜정이 다른 지역에서 일한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녀가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다니 진수의 가슴이 먹먹하게 조여왔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술잔을 왜 떨어뜨리셨어요? 옆에 앉은 김 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손이 미끄러웠어. 진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선은 자꾸만 무릎 위에 올려진 혜정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3년 전 혜정은 남편의 외도와 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했었죠. 당시 아내와 함께 혜정을 위로하며 언니 집에서 지내라고 제안했던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혜정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며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그 후로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었죠. 연락도 뜸해지고 가족들은 혜정이 다른 지역에서 일한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녀가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다니 진수의 가슴이 먹먹하게 조여왔습니다. 건배. 직원들의 함성 소리가 룸을 가득 채웠어요. 혜정은 기계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옆 직원들과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진수와는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30분쯤 지났을까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직원들과 도우미들 사이에 웃음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때 혜정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형부하니, 부장님, 화장실 좀. 그래. 진수가 자리를 비켜주자 혜정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진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안쓰러움, 당혹스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죠. 10분쯤 지났을 때 혜정이 다시 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붉어진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서 울었던 걸까요? 혜정은 다시 진수 옆에 앉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장님, 제가 술 따라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일부러 밝게 꾸민 것 같았어요. 직원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연기하려는 모습이었죠.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내밀었습니다. 혜정이 술을 따르는 동안 그녀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다는 걸 진수는 알아챘어요. 형부는 요즘 어떠세요? 혜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그저 손님에게 안부를 묻는 것처럼 보이는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죠. 그냥 바쁘게 지내지. 진수도 짧게 대답했어요. 언니는 건강하세요? 혜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죠. 응, 건강해.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른 직원들과 도우미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지만 이 두 사람만은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혜정은 진수 옆에서 과감하게 행동했어요. 진수의 팔에 자신의 팔을 감으며 몸을 바짝 붙였죠. 혜정의 가슴이 진수의 팔꿈치에 깊숙이 닿았어요. 부장님, 술 더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진수는 그 속에 숨겨진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혜정의 손이 진수의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보기엔 그저 도우미가 손님에게 서비스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진수는 알았습니다. 혜정이 일부러 더 과감하게 행동하는 이유를. 날 형부로 보지 말라는 거구나. 그냥 손님 중 한 명으로 대하라는. 혜정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예전에 명절날 집에서 맡았던 그 은은한 향이 아니라 진하고 자극적인 향이었습니다. 진수의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죠. 형부. 혜정이 다른 직원들이 떠드는 틈을 타서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제발 언니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혜정의 손이 진수의 손등을 살짝 쥐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무언의 표현이었죠. 하지만 그 짧은 스킨십이 진수에게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회식은 자정이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직원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고 진수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룸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뒤를 돌아보니 혜정이 멀리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진수를 바라보고 있었죠. 슬픔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진수는 고개를 돌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뜨거웠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진수의 머릿속에는 혜정의 모습만 맴돌았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억지로 웃던 모습,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르던 모습, 제발 언니한테 말하지 마세요라고 애원하던 모습. 집 앞에 도착했지만 진수는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면 평범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을 아내, 조용한 거실, 아무 일 없던 하루.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라졌어요. 진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처제 혜정이라는 이름이 보였죠.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던 번호였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전화해야 할까? 아니면. 결국 진수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도 자꾸만 혜정의 얼굴이 떠올랐죠. 옆에서 아내가 잠든 숨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같으면 그 소리가 편안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답답했습니다. 새벽 3시 진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혜정이는 지금 집에 갔을까? 아니면 아직도 그곳에서 일하고 있을까? 핸드폰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화면에 새벽 시각이 떠 있었죠.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알람이었어요.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어요. 형부, 오늘 일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비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한테는 제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혜정.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혜정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어요. 걱정 마. 아무에게도 말 안 해. 너 괜찮아?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진수는 후회했습니다. 이렇게 연락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메시지는 전송됐고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요. 네, 괜찮아요. 형부도 푹 쉬세요. 내일 또 일 있으시잖아요. 진수는 핸드폰을 꼭 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같은 생각을 하면서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됐습니다. 진수는 평소처럼 출근해서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검토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죠. 자꾸만 금요일 밤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혜정이었습니다. 형부, 저 혜정이에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기, 혹시 오늘 퇴근하고
시간 되세요?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 그래. 어디서 볼까? 라고 대답했어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퇴근 후 진수는 혜정이 알려준 카페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카페였어요. 구석 자리에 혜정이 앉아 있었죠. 수수한 베이지색 니트에 청바지, 화장기 없는 얼굴. 예전 명절날 보던 수줍은 처제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형부, 여기 앉으세요. 혜정이 조심스럽게 자리를 권했어요. 진수는 맞은편에 앉으며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혜정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부, 금요일에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형부, 저희 서로 약속 하나 해요. 혜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부가 저본 거 언니한테 비밀로 해주시면 저도 형부가 그런 곳 가신 거 비밀로 할게요. 진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내가 만약 자신이 룸사롱에 갔다는 걸 알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 서로 비밀로 하자. 감사합니다, 형부. 혜정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보다 너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어?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정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혼하고 나서 작은 회사에 취직했었어요. 근데 월급이 130만 원.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게다가 전 남편이 제 명의로 받아놓은 대출이 2천만 원이나 있었어요. 뭐, 그걸 왜 우리한테 말할 수 없었어요. 언니도 힘드신 거 아는데. 혜정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러다 친구 소개로 그 일을 알게 됐어요. 하루에 20만 원. 일주일이면 한 달 월급이 되더라고요. 진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6개월 정도 했어요. 빚은 거의 다 갚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만 마셨어요. 형부는 언니랑 요즘 어떠세요? 혜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글쎄, 잘 지내지 뭐. 형부, 거짓말 마세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사실, 요즘 집에 가기가 싫어. 아내하고 대화도 없고. 혜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 것 같아요. 그 외로움.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끼리의 교감이었죠. 그날 두 사람은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진수는 혜정을 자꾸 떠올렸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회의 중에도, 저녁을 먹을 때도,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랬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혜정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룸에서 억지로 웃던 얼굴, 카페에서 눈물 글썽이던 모습. 2주가 지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진수는 퇴근하고 집으로 향하다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냥 한 번만 더 보고 싶어. 그는 방향을 틀어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지난번 그 룸사롱 앞에 도착했을 때 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하지만 이미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었죠. 어서 오십시오. 몇 분이세요? 지배인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혼자요. 아, 그러시군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진수는 작은 룸으로 안내됐어요. 테이블에 앉자 지배인이 물었습니다. 어떤 분을 불러드릴까요?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저기, 수지라는 분 계신가요? 혜정이 그날 밤 사용하던 가명이었습니다. 아, 수지 씨요? 네, 계십니다. 바로 모셔오겠습니다. 지배인이 나가고 진수는 혼자 남았어요. 손에 땀이 났고 입술이 바짝 말랐죠. 혜정이가 들어오면 뭐라고 말하지. 5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혜정의 밝은 목소리가 멈췄어요. 문 앞에 선 그녀는 진수를 보자마자 얼어붙었죠. 형부?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한 모습이었어요. 들어와. 문 닫아.
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형부 왜 여기? 너 보고 싶어서. 진수의 솔직한 대답에 혜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앉아. 혜정이 진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죠. 양주 마실래? 진수가 테이블 위에 양주병을 들었습니다. 네. 혜정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진수가 두 잔의 양주를 따랐습니다. 얼음이 잔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건배.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어요. 혜정은 한 모금 마시고는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형부, 저한테 실망하셨죠? 아니야. 거짓말. 저 이런 일 하는 여자예요. 형부 같은 분이. 혜정아. 진수가 혜정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나도 외로워.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어. 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그래요, 형부. 오랜만에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봐주는 사람이. 말을 잇지 못하는 혜정을 진수가 끌어안았습니다. 혜정은 진수의 품에 안겨 작게 흐느꼈어요. 혜정아, 오늘 너 일 끝나고 시간 돼?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 오늘 형부만 모시면 돼요. 두 사람은 룸에서 1시간 넘게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혜정이 진수의 넥타이를 고쳐매주고 진수는 혜정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형부, 저기요. 혜정이 볼이 빨개진 채로 말했어요. 우리 여기서 나갈래요? 진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디로? 제가 아는 조용한 곳 있어요. 두 사람은 룸을 나와 근처 작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거리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호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죠. 좁은 공간에 둘만 남았을 때 진수가 혜정을 벽에 기대게 했습니다. 형부,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지? 네, 안 돼요. 그런데 왜 자꾸 너만 생각날까? 저도 형부만 생각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복도를 걸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호텔 방문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진수는 혜정을 천천히 끌어안았어요. 혜정의 몸에서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났죠. 형부, 정말 괜찮은 거예요? 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근데 너를 보내고 싶지 않아. 진수가 혜정의 볼을 쓰다듬었어요. 혜정은 눈을 감고 그 손길을 느꼈습니다. 진수의 손이 혜정의 등을 타고 내려갔고 혜정은 진수의 넥타이를 풀었어요. 서로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죠. 드레스의 지퍼가 내려가는 소리, 셔츠 단추가 풀리는 소리, 침대 위로 쓰러지듯 안기며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느꼈습니다. 형부, 혜정의 작은 신음이 방 안에 퍼졌어요. 진수는 오랜만에 느끼는 뜨거움에 취해갔죠. 부드러운 살결, 따뜻한 체온, 간절한 숨소리. 방 안은 점점 뜨거워졌고 창밖의 밤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두 사람은 땀에 젖은 채로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거친 숨을 고르고 있었죠. 혜정이 먼저 몸을 돌려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형부, 후회돼요? 아니. 진수가 혜정의 머리칼을 쓰다듬었어요. 너는? 저도. 아니에요. 오히려. 혜정이 진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여자라는 걸 느꼈어요. 진수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도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기분이야.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체온만 느끼면서 새벽 2시쯤 혜정이 일어나 샤워를 했어요.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고 진수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죠.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의 얼굴,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늘 밤의 뜨거움도 부정할 수 없었죠.
샤워를 마치고 나온 혜정은 호텔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형부도 씻으세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찬물을 틀어 얼굴을 감싸주었어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봤죠. 54살의 중년 남자, 결혼 25년 차. 그리고 오늘 밤 아내의 여동생과 선을 넘은 남자.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혜정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밤 풍경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혜정아. 진수가 다가가 혜정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정이 조용히 물었어요. 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일단, 오늘 밤은 그냥 함께 있자. 네, 형부. 두 사람은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혜정이 진수의 팔베개를 베고 진수는 혜정을 안은 채 그렇게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서로를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때로는 점심시간에 잠깐, 때로는 밤에 호텔에서. 진수는 점점 혜정 없이는 하루를 보낼 수 없게 됐어요. 회의 중에도 핸드폰을 확인하고 퇴근 시간만 기다렸죠. 혜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룸사롱 일을 그만두고 낮에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진수가 도와준다고 했지만 거절했죠. 형부, 저 더 이상 그런 일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형부한테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진수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수의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어요. 혜정이었습니다. 형부, 오늘 보고 싶어요. 시간 돼요? 진수는 재빨리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지금은 안 돼. 내일 점심에 봐.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여보, 물 좀 가져다 줘요. 아내의 목소리에 진수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핸드폰에 다시 메시지가 왔어요. 알겠어요, 형부. 사랑해요. 내일 꼭 봐요. 아내가 거실로 들어왔을 때 테이블 위에 핸드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그대로 보였죠. 혜정 알겠어요, 형부. 사랑해요. 아내의 손이 멈췄어요. 물잔을 든 채로 핸드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형부?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수는 부엌에서 나오다 아내의 표정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아내의 손에 자신의 핸드폰이 들려 있었죠. 이게 뭐예요? 아내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혜정이가 오빠한테 형부라고 했어요. 사랑해요라고.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설명해봐요. 이게 대체 뭐냐고. 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내 동생이 내 남편한테 이렇게? 아내가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화면이 깨졌습니다. 당신, 혜정이랑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미안해. 진수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할 소리예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 동생이에요. 내 친동생.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정신이 없었어. 외로워서. 외로웠어요? 그래서 내 동생이랑 바람을 폈다고요? 아내가 진수에게 다가와 가슴을 쳤습니다. 25년을 같이 산 사람이 어떻게? 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맞았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여보, 나가라고요. 아내의 비명에 진수는 외투를 집어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진수는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핸드폰을 꺼내 혜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부, 왜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혜정아. 들켰어. 내 언니가 알았어. 전화기 너머로 혜정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메시지. 내가 보낸 메시지를 봤어. 어떻게? 언니가. 혜정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혜정아.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회사 근처 모텔에서 잤어요. 혜정도 혼자 원룸에서 밤을 지새웠죠. 두 사람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이혼해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한 번만. 한 번? 한 번이었어요? 메시지 다 봤어요. 2달 넘게 만났더군요. 아내는 진수의 핸드폰을 복구해서 모든 메시지를 확인했던 거예요. 딸한테도 말할 거예요. 아빠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건 제발. 그리고 혜정이 다시는 보지 말래요. 내 동생은 이제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수는 무너져 내렸어요. 회사에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진수가 처제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흘렸죠. 부장님이 처제랑? 완전 막장 드라마네. 아내 여동생이라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의 시간에도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일주일 후 인사팀에서 진수를 불렀어요. 부장님,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권유드립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25년을 일한 회사를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혜정도 힘들었어요. 언니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언니 남편이야, 형부라고. 정신이 있었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부모님도 알게 됐죠. 혜정아,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니? 아버지의 실망한 목소리. 아빠 얼굴에 먹칠하고. 내 언니는 어떡하고. 혜정은 부모님과도 연락을 끊어야 했습니다. 한 달 후 진수는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재산을 정리했죠. 딸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빠 같은 사람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진수는 하루하루를 술로 버텼어요. 지칠 대로 지친 얼굴로 거울을 봤죠. 내가 뭘 한 거지. 모든 걸 잃었어. 혜정도 원룸에 혼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형부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두 사람은 한 달 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수도 만날 수도 없었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12월 말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진수는 한강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술병을 옆에 두고 멍하니 강물을 바라봤죠.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혜정이었어요. 어떻게 여길? 형부가 여기 좋아하시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형부, 저 때문에 모든 걸 잃으셨죠? 혜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거짓말. 회사도 가족도 내 선택이었어. 진수가 혜정을 바라봤어요. 나도 알았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그런데도 형부, 혜정이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해요. 진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 이대로 계속하면 우리 둘 다 더 망가질 거예요. 혜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부는 다시 가족한테 돌아가세요. 저 때문에 더 이상 잃으면 안 돼요. 혜정아, 저도 이제 정리하고 싶어요. 다른 곳으로 갈 거예요. 어디로? 부산이요. 친구가 거기서 작은 카페 같이 하자고 했어요. 혜정이 눈물을 닦았어요. 형부, 저 정말 사랑했어요. 나도.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요. 우리 이대로 끝내요. 혜정이 일어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형부. 행복하세요. 혜정아. 진수가 혜정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혜정은 뒤돌아서 걸어갔어요. 눈 속으로 사라지는 혜정의 뒷모습. 진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정아. 미안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작은 건설 회사에 재취직했어요. 직급도 낮아지고 월급도 줄었지만 버티고 있었죠.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매일 출퇴근을 반복했습니다. 가끔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딸, 아빠야. 잘 지내니?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계속 보냈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어요. 아빠, 다음 주 한번 만나요.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커피숍에서 딸을 만났어요. 아빠, 응, 딸. 아빠가 한 일은 정말 나쁜 거였어요. 알아. 아빠도 알아. 그래도 아빠니까 천천히 용서할게요. 딸의 말에 진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내와는 아직 연락이 없었어요. 하지만 딸을 통해 아내도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혜정은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을 보니 웃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밝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살아가고 있었죠. 진수는 더 이상 혜정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밤에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사랑이었을까? 외로움이었을까? 아마 둘 다였겠죠. 진짜 사랑이기도 했고 외로움이 만든 착각이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선택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모두에게.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